2025년 대선이 코앞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놓고 맞붙기도 했는데요. 5월 18일과 23일 TV 토론에서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한국은 현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요. 2025년 1분기 기준 408억 달러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자본 유출을 막고 금융 주권을 지키려는 게 논쟁의 핵심이죠. 이재명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밀고 있어요. 이재명은 국부 유출을 막고 경제를 살리려면 원화 기반 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재명의 계획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발행사를 규제하고 50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요구하면서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이로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 USDT나 USDC를 대체해 국내 자본을 지키고 거래 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 이준석은 회의적인데요. 이준석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 사례가 부족하고 보안 리스크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토론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표준인데 굳이 원화 코인을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쏘아붙였고요. 하지만 이 발언은 업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일부 전문가는 이준석의 주장이 기술적 가능성을 간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김문수는 중립적인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지만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활용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김문수는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달러 기반 코인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이죠. 이 논쟁은 그래서 단순히 기술 이야기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중소형 거래소도 원화 쌍 거래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업비트 빗썸 독과점을 깰 가능성이 있죠. 글로벌 거래소도 원화 쌍을 지원하면서 한국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시면서 사실 어떤 방식인지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담보형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코인 외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USDT, USDC 두 가지가 90%가량의 유통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맞죠. USDT, USDC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죠.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곡물 쌀값 관리에 3조 아니 USDT, USDC 질문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저 대답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무조건 토론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하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시간 낭비하시려고 하는 자, 3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그렇게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화 기반의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급 준비를 얼마로 하겠다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볼 수 있겠는데요. 1대1로 한다고요. 1대1이면 그게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자, 1대1로 하면은 1대1로 뒷받침이 되면은 동작을 하죠. 이게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현재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지금 그 인터뷰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그 테라 루나 사태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그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헷갈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USDT, USDC 차이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계좌 동결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의 불법적 유통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USDC 이런 것들은 대북 송금 같은 걸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데 여기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USDC만 동결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USDC, USDT 모두 동결이 가능합니다.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다 중앙화되어 있죠.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담보물이나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데요. AML, KYC, 그러니까 고객 확인 제도와 자금 세탁 방지를 준수하기 위해서 다 중앙에서
동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DT만 동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USDC와 USDT 모두 동결이 가능하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실제로 그냥 이야기해버리자면은 작전주 하시던 것처럼 그냥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나이 같이 또 어떤 기업이 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답을 좀 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다만 USDC는 규제를 전제하고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USDT는 좀 더 일찍 나와서 규제 이전에 나온 스테이블 코인으로 규제가 뭐 작동하거나 뭐 미국에서 아예 신경 쓰기도 전에 시장을 다 장악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USDC는 규제를 준수한다면서 현금성 자산 비율이 USDT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정성이 더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USDT도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재무에서는 미국 국채는 현금과 똑같이 칩니다. 단기 국채요. 단기 국채, 왜냐하면 미국 국채가 망하면 미국 달러가 망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있고요. USDT와 USDC는 사실상 안정성이나 뭐 자금 세탁 방지 측면에서도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준석 후보가 아무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있는 이재명 후보를 친숙한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공격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잘 보면은 이준석 후보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을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은 업비트 빗썸만 원화 거래를 독점하던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중소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과 원화쌍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거래 비용은 낮아지고 글로벌 거래소도 한국 시장을 노려서 원화 거래쌍을 추가할 수 있고요. 한국 투자자가 글로벌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현실이 될까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암호화폐 공약부터 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암호화폐를 경제혁신의 핵심으로 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꽤나 구체적이에요. 스팟 크립토, 현물 ETF, 암호화폐를, 이 비트코인 포함해서 암호화폐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합감시 체계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비용도 낮출 계획이고요. 또 2025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되 비과세 인계치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서 소규모 투자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고요. 이는 주식 양도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 활성화를 노리는 측면이 있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암호화폐 발행, 거래, 상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특징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전성을 위한 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과 투자자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이 뚜렷해요.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화폐 공급 확대나 보안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자본시장연구소 연구원들은 민간이 화폐 창출 권한을 가지는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죠. 김문수 후보의 암호화폐 공약을 볼까요? 김문수 후보는 보수적 경제관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강조합니다. 역시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현물 ETF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기업과 투자자 참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고요. 또 국민의힘은 2028년까지 암호화폐 과세를 연기하자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투자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소규모 투자자와 기업 신화적 환경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죠.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증권형 토큰 STO라고 하죠. 증권형 토큰 명문화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블록체인 혁신을 지원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우선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고요. 김문수 후보의 정책은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데요.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 입장 부족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쉬움으로 남고 있죠. 이준석 후보의 암호화폐 공약을 볼까요?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과 투자자 중심 정책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ETF 합법화를 지지하고요. 그래서 새 후보다 ETF 합법화는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투자자 유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죠. 과세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 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만큼 세제 완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통합 감시 체계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고요.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업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사용 사례 부족 발언은 기술적 이해 부족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X에서 사실관계 오류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청년 표심을 노리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반대 입장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쟁은 단순한 정책 공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소형 거래소의 경쟁력, 자본 유출 방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투자자 영향력까지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공약으로 선두에 있지만은 보안과 경제 리스크 우려를 해소해야 하겠고요.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로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 약점이죠.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했지만 논란으로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고요. 6월 3일 선거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후보의 공약에 손을 들어 주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